안녕하세요. 이빨톡톡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휴장일이죠. 장이 없는 날이라 이런 거 저런 거 분석도 좀 하면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영상으로 이제 회원분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 전해드릴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컨텐츠 준비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컨텐츠라는 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도움이 돼야 되겠죠. 이게 도움이 돼야 컨텐츠가 사랑을 받을 거고, 구독자들도 지속적으로 제 영상을 봐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고 있고,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저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 실력도 경제를 바라보는 눈이나 이런저런 것들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저런 분석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토대만 갖춰지면, 기본적인 그릇만 갖춰지면 거기에서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시장 흐름이라는 건 항상 변하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는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투자의 힘에서는 투자는 정답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투자라는 거는 자산을 분배를 해서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라 그래서 물가 상승 위험이라든가 이런저런 화폐 가치가 훼손되는, 화폐 가치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계속 훼손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경제가 성장할수록 화폐 가치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인플레라는 게 화폐 가치보다, 화폐 가치는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는데, 이제 물가라든가 세상에 있는 모든 자산이라는 거는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투자를 하지 않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동을 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냥 돈만 가지고 있게 되면 그 돈의 가치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진단 말이에요. 돈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굴려서 가지고 있는 돈이 제자리 이상의 가치를 계속 취할 수 있게 하는 게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든가 금, 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 이런 것들은 소비국, 내수,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내수로 먹고 가는, 잠시만요. 내수 시장에 성장하는 그런 국가들의 이제 투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국은 이제 내수 시장은 앞으로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일본과 마찬가지로 성장을 하기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힘들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북한이랑 경제 개방이 이루어지고 이제 뭐 한 5년 10년 흐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종전 협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내수 시장이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북한과 통일이 된다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이제 내수 시장이 성장하겠지만 한국은 유럽처럼 이제 내수 시장이 계속 죽어갈 거란 말이에요. 인구도 많지 않고 땅덩이도 작은 반면에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이제 내수 시장에서 커버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덩치가 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한국을 예로 들어서 보면 투자 가치가 있는 거는 주식이 탑이다. 이제 한국 자산으로 보면,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디가 좋을까?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탑픽으로 보면 지금 경제가 굉장히 많이 올라올 때가 어디예요? 베트남. 요런 데가 이제 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판단에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인도네시아, 지금 뭐 중국 이런 데는 내수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크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따라올 수 있는 국가가 어디다? 이제 베트남, 그 동남아 쪽, 뭐 필리핀이라든가 뭐 등등 있겠죠. 그런 데는 이제 부동산 투자가 유망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요게 애매모하다는 거죠. 근데 땅 투자는 또 얘기가 달라요. 한국은 땅덩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근데 땅 투자도 저는 이제 강남이나 서울 쪽은 이제 별로라고 보고 있고, 이제 북한이랑 모멘텀이 붙어 있는 뭐 이제 강원도 쪽이나 또 아니면 이제 철도가 연결이 되는 구간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쪽 구간이 아무래도 땅 투자는 한국은 이제 탑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자산은 정답은 없는데 투자에 대한 정답은 내 자산을 계속 확대시키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어때요? 이 안에서의 이제 트레이딩 포지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결국은 장기 투자라 그래봐야 2년, 5년, 10년 보유하고 나서 이제 기업 가치보다, 만약에 예를 들어 10년을 보유한다 봤을 때 기업 가치보다 이제 높은 구간에 주가가 위치하게 되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간단하다는 거예요.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 밑에 있어. 그러면 사야 되겠죠. 근데 종목이 뭐 2,000개 이상 이렇게 되는데 기업 가치보다 싸다 그래갖고 무조건 담는 게 아니고 미래 모멘텀을 분석을 하고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릴 부분들이 이제 대ITI 같은 경우가 그래요. 철도 관련주를 엮여서 이제 북한 기대감, 이걸로 인해서 저평가 구간에서 고평가를 확대하는 포지션까지 한꺼번에 나와버리니까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한 거란 말이에요. 주가가. 이런 건 뭐다? 버블이다. 이 버블이 있을 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적극적으로 팔라 그랬죠. 근데 대ITI는 왜 일괄매도 사인을 냈을까? 이게 이미 버블인지는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건 이제 투기 포지션에 왔다, 투기적인 포지션에 왔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까? 이걸 보게 되면 뭐라 그래? 어디까지 갈까? 이제 돈이 그만 들어오는 시점. 이제 투기 자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뭐 10% 먹고 50% 먹고 30% 먹고 이런 자본들이 들어와요. 이 돈이 그만 들어오는 시점이 어딜까? 이런 걸 볼 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이미 기업 가치로 판단했을 때는 3,000원 위에서부터는, 자, 요 위에서부터는 이제 고평가 구간이에요. 자, 버블을 이만큼이나 확대했단 말이에요. 버블을 어마어마하게 확대했어.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어딜까를 보면 어때요? 투기 자본이 금방 들어오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자, 5월달까지 엄청나게 거래량을 뿜으면서 투기 자본이 들어왔어요. 자, 6월달부터 지금 이제 잠잠해지는 흐름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면 자금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 그럼 지금은 이제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하고 팔고 나가는 사람들의 거래량만 나온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매수 주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주가는 빠지겠죠. 이런 거를 이제 봐서 포지션을 봤기 때문에 이제 일괄매도 사인이 나온 거고,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이런 걸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간단해요.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에, 이 시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쵸? 여기에서 파동이 한번 나오고 여기에서 눌리게 되면 왜 이거는 매도 포지션 안 잡을까요? 적정 가치가, 자, 여기 위에서는 이제 매수가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이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 다음부터는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근데 급락이 한번 나왔죠. 여기서 더 빠지면 살 구간이란 말이에요. 더 빠지지 않고 바로 버블을 확대했어요. 그쵸? 거기에서 거래량을 보는 거야. 이걸 더 빠지면 왜 여기에서는 일괄매도 포지션 안 줬을까? 더 빠졌으면은 4,000원 밑에서는 신규 포지션을 취하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매도 사인이 안 나갔던 거고, 여기에서 버블을 키워버렸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5,000원에서 12,000원까지면 이 구간에서만 100%인데 이 100%가 문제가 아니고 이 바닥에서 산 사람들 어떨까요? 바닥에서 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2,000원 평단으로 잡아봅시다. 그냥 2,000원을 샀다고 잡으면 1,600원부터 이제 1,800원 구간이 거의 바닥 구간이었어요. 우리가 매집을 했던 포지션이 여기였고, 자, 튀었는데 3,000원 위에서 고평가인데, 자, 6,000원 갔어. 그럼 고평가가 더블 구간이잖아요. 근데 왜 투매가 났을 때 안 팔았어요? 여기서 반등 흐름을 보려고. 근데 갑자기 점상 들어 올리고 반등 흐름 나와서 7,000원 구간에서 밀린 흐름 봤으면 여기서 일괄매도가 나갔단 말이에요. 일괄매도 사인이. 점상 올리면서 버블을 확대해버린 거죠. 거기에서 포지션은 뭐다? 거래량이 이 위에서 터지는 걸 보는 거예요. 거래량이 약하잖아요, 여기대보다. 이건 뭐예요? 이제 이거는 파는 거래량이 위라고 보는 거예요. 왜? 거래량이 줄었으니까. 이 물량을 다 받고 거래량, 이제 이 물량을 다 받고 더 끌어올리겠다. 이런 식의 매수세가 투기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러면 거래량이 더 터졌어야 돼요. 그래서 끝났다고 판단을 하고, 저번 주 금요일 날
월요일 시초가에 그냥 다 던져라 라고 사인을 드린 거죠. 그럼 이거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차트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미 3,000원 위에서부터는 고평가다. 내 판단에 3,000원 위에서부터는 이미 고평가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할 매도 하면서 여기에서 하든 여기에서 하든 여기에서 하든 분할 매도 하면서 일괄 매도 포지션만 기다리면서 가지고 가는 거죠. 나머지 물량은. 자, 기업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PBR이 6배가 넘어가면 이제 거의 꼭지에 근접한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6배가 넘어갔죠. 6배가 넘어가고 이게 뭐 10, 12 막 이렇게 확대될 때도 있어요. 이제 뭐 가상화폐나 뭐 바이오처럼 미쳐버리면 그러니까 그게 미쳐버리면 그렇게 확대될 수가 있는데 그 정도의 자금은 유입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줄어드는 포지션이 보이는 거고 거의 지금 자리 근방이 이제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 진짜 뭐 경협이 진행이 되고 뭐 20년 후에는 기업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다래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의 가치로 보면 몇 년 후의 가치로 보면 굉장히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버블을 끌어올린 부분에서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제 시총이 7천억이에요. 500% 수익이 났다 그러면 5로 나눠보자고요. 5로 나누면 1300억, 1400억일 때 우리는 이제 1300억, 1400억일 때 이제 제가 이제 매수 사인을 낸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실적 부분들을 보면 자, 분기별로 보면 실적이 늘어나고 있죠. 아주 좋아요.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일단 순익 같은 부분들은 아직 뭐 가시적으로 늘어난 부분들이 안 보이는데 이게 저평가 구간에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담아가 볼 만한 포지션이에요. 자, 2018년도까지 매출이 줄었는데 딱 보니까 분기별로 보니까 3월달부터 매출이 늘어나는 포지션이 보인다. 그럼 주가가 위로 갈 수 있는 흐름인 거죠. 저평가 구간에서. 근데 지금은 그냥 기대감으로 버블, 그러니까 투기 구간에 들어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가치적으로 봐도 1년에 예를 들어 당기순이익이 잘 나와갖고 이제 100억 번다고 칩시다. 이제 잘 나와갖고 올해나 내년에 100억, 200억 번다고 치면 200억을 번다고 치면 당기순이익 200억을 번다고 치면 시총이 2천억 구간에서는 편입을 해볼만 해요. 근데 지금 시총이 7천억이잖아요. 이건 뭐라고? 미쳤다. 그러니까 언제 팔든지 간에 그 포지션만 보고 있다가 매도 포지션에 나오면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가든지 말든지. 근데 더 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걸 이제 고점을 여기를 뚫고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뭐 이런 식의 흐름이 진행되겠죠. 뭐 이제 이런 식의 흐름이 이제 뭐 여기에서 한번 반등이 들어오든 여기에서 이제 뭐 한번 반등이 들어오든 해가지고 여기까지 밀린 다음에 4,000원 여기 있는 데서 반등이 한번 들어오든지 여기서 이제 다지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서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무너져가지고 제자리까지 돌아올 가능성도 있어요. 한 2,000원 구간까지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2,000원 구간까지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한 2년 3년 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진짜 철도 산업이 시작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경제 개방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북한과 이제 교류가 되고 이제 진짜 철도 사업을 시작하는 구간까지는 2년에서 5년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뭐 3,000원이나 2,000원에서 또 한 2, 3년, 3, 4년 기다가 이제 움직이겠죠. 그 전에 이제 실적 같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는 흐름들이 보이면 좀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적정 가치가 3,000원 구간이다 보면 이 밑에서 이제 다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3개월이건 6개월이건 이거 단기 매매 갖고 이거 먹자고 막 하는 거 미친 짓거리예요. 이거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는 언제 뭐 하한가 때려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은 이제 북한에서 포지션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요런 자리에서는 절대 단기 매매도 하는 게 아니에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 경험을 기억을 해야 돼요. 회원분들 중에 보유한 분이 왜 이렇게 적을까? 2월달에 일괄매도 포지션을 잡았어요. 이때 일괄매도 포지션 잡은 것들 중에 뭐 100% 이상 뭐 이렇게 간 것들이 되게 많죠. 근데 커뮤니티에서 2월달에 일괄매도 포지션 잡은 이유는 뭐냐면 1월달에 수익이 되게 많이 났는데 1월달에 단기적으로 수익이 많이 났는데 2월달에 바로 이제 투매가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수익을 다 반환하면
과거 내가 9월에 경험이 있어서 그랬었던 거예요. 작년 9월에. 회원분들이 다 죽을라 그러다가 또 반등 나오니까 2월에 또 투매가 나오니까 이 수익 반환하면 회원분들이 심리적으로 견디지 못하겠다는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도 일감에도 쌓이는 내가 이제 시장을 살피기 위해서 리딩 계좌라고 리딩을 들이면서 이제 매수 매도를 하는 그 계좌를 일부러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회원분들이 기준을 잡으라고. 그런데 그 리딩 계좌라는 건 내가 수익을 보려는 계좌가 아니에요. 회원분들이 기준이 되기 위해서 하는 이제 운영을 하는 계좌인 거지. 리딩 계좌라는 증거라는 게 있으면 회원분들이 리딩 계좌가 수익이 확대되는데 회원분들만 손실이라 그러면 회원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증거도 만들어지는 거죠. 데이터도 만들어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거고, 제가 이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반등 구간에 줄여가는 포지션을 잡고, 리딩 계좌는 일감매도 포지션을 보겠다. 그리고 다시 채워가겠다. 그렇게 하고, 이때 일감매도 나간 종목들 중에도 뭐 100% 이상 날아간 종목들 수두룩해요. 3, 4월 달에. 근데, 이건 이제 결과론적인 거고, 이때 만약에 해서 시장이 무너지는 흐름이 보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반등 나왔다가, 뭐 거의 금융위기 수준의 무언가 리스크가 보여졌다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언급을 했겠죠. 그때 대응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건 금융위기 수준의 리스크로 보여진다 라고 내가 언급을 하고 포지션 대응을 그렇게 취해갔는데 그런 대응을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금융위기를 두들겨 맞았다 그래도 1년, 2년 버텨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걸 두들겨 맞아놓고 죽겠다, 죽었다, 큰일 났다, 망했다, 막 이런 인식이 머릿속에 사로잡혀버리면 그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커뮤니티를 시작하고 작년에 시작하고 지금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작년에 내가 리딩이라는 걸 처음 해보기 때문에 내 기준이라는 거를 그대로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로 확실히 보여지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강하게 이야기를 해봐야 신 하나 까먹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9월 달에도 이제 탈퇴형들이 제일 많았던 거고 2월 달에도 마찬가지였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신경이 쓰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왜 다르냐. 이제 데이터들이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자, 2월 달에가 기회였고 작년 9월에가 기회였고 또 우리기술, 뭐 바이오닉스진, 그리고 이번에 무슨 뭐야 이거 대아TI. 자, 300% 이상 수익 종목들이 나오는구나. 계속.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300%, 500%, 1000% 가는 이런 수익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되겠죠. 이게 뭐 10개가 되고, 이제 나중에 100개가 되고, 이런 수익 이상을 거두는 게 이제 종목들이 1000개가 되고 하면 사람들은 이제 신뢰 정도가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 흔들리지 않게 회원분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회원분들의 마인드 관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도 내가 변화를 줬어야 됐고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운 거예요. 대아TI 같은 이런 종목들은 회원분들 중에 한 50% 이상이 갖고 있었으면 계좌에 도움이 많이 됐겠죠. 근데 그때 많이 던져버린 거야.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는 거죠. 근데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경험들을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또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또 경험하고 또 반복해서 또 그때 또 담아가는 종목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들, 수익을 만들어주는 과정들을 또 경험하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릇이 커지겠죠. 10%, 뭐 5%, 30% 이런 수익들은 이제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큰 수익들은 어떻게 해야 누릴 수가 있다? 비중 관리를 해야. 계좌가 리스크 관리가 되어 있어야 계좌 변동성이 줄어야지 견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 대아TI 같은 종목들도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막 이렇게 갔다가 하루에 막 20몇 %씩 빠져버리고 막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이거는 이제 견디지 못한다고. 예를 들어서 뭐 1000만원 박혀 있었어. 여기에서 딱 7,000원까지 가니까 이제 뭐 300% 가고 이게 3,000만원 됐어. 근데 하루아침에 1000만원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이거 무섭잖아요. 이제 나머지 수익도 반환할까봐 다 던져버리겠지. 그럼 마지막 파동 이거는 못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비중 관리가 돼 있어야 이런 부분들을 취할 수가 있다. 자, 물결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자, 수익은 500% 됐어요. 그러면 그냥 들고 있다 팔지. 이거를 왜 이렇게 나눠 팔아갖고 그거 됐냐.
예를 들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보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원금을 회수를 하는 거예요. 100% 구간에 원금을 회수했어요. 요거 갖고는 이제 선택사항이 생기죠. 선택사항. 어떤 선택사항이 생겼어요? 선택. 요걸로 이 100만원으로 다른 종목을 살 거냐, 종목 살 거냐, 인출해서 쓸 거냐. 이건 어차피 수익 본 거니까 원금만 가면 또 들고 있고, 이거를 인출해서 쓸 거냐, 아니면 50만원 쓰고 50만원 냅둬서 또 다른 종목에 태울 거냐. 이런 선택사항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게 이 400% 초과 수익보다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선택사항이. 왜? 이게 안전성을 올려주니까. 그리고 이제 나눠 팔아서 결국은 250만원 수익을 회수를 하고 일괄매도 청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에서는 일단 250%의 확정 수익이라는 게 생겼죠. 이건 이제 어디 가지 않는 수익이에요. 그쵸? 다 팔아버렸으니까. 요런 것들이 누적해서 10개, 20개, 100개 이렇게 계속 확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5년, 10년 되는 구간에. 이런 게 계속 확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자산은 복리로 늘어나겠죠.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나무님 같은 경우는 평단이 2,400원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평단이 2,400원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줬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왜 두고 놨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800원 뭐 이 자리에서 이제 추천을 했어요. 2,400원에 샀다는 거는 30% 이상 수익 구간일 때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포지션이 잘못된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300% 수익을 봤다 그래갖고 이게 잘한 게 아니에요. 가는 말에 올라타는 건 절대 습관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물결님 매입가가 보면 1,800원이잖아요. 아마 제 기억에도 이 가격대 리딩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을 이렇게 따라잡았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입 포지션이 안 좋으면 결과가 보세요. 이때 30%가 결과론적으로 꼭대기에서 보니까 어때요? 꼭대기에서 보니까 200% 수익이 차이가 나요. 그쵸? 그리고 이때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 다 맞던 게, 지금은 예를 들어 10% 손실 중이라 그래도 이 종목이 나중에 수익을 확대하면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날리게 되죠. 요것이 나중에 이제 한 500% 가면 여기에서 200% 마이너스 본 거랑 이거 500%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되고, 절대 이거 말고는 기회가 없다는 생각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평단이 이게 한 30%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비싸게 샀다는 거는, 내가 사인이 예를 들어서 2,400원에 들어갔는데 이게 뭐 내려갈 때 이게 추가 매수를 해갖고 평단을 이렇게 맞췄다 그러면 모르는데, 기업 가치가 좋고 뭐하고 하다 그래도 만약에 2,400원 구간에서 내가 이거 사고 싶어 죽겠어. 그럼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좋은 자리 올 때까지. 거기서 이제 추격 매수를 딱 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도 이거는 과정이 합리적이고 막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리고 소나무님 같은 경우는 이게 자산 규모가 뭐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00에서 3,000 사이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야 300% 수익 나는데 이게 수익이 예를 들어서 이게 2회차니까 아마 절반 팔고 했으면은 뭐 한 30만원 샀다 치면, 야 300% 수익 났으면 90만원이면 이렇게 수익 날 줄 알았으면 한 1,000만원씩 때려 박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이제 비중관리 측면 하자라는 거죠. 자산 규모가 작으면 당연히 그걸 또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 투자를 하든 내가 벌어서 채우면 어떻게 되는데, 자산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일정금은 늘어나는 거예요. 일정금이 10만원이라고 5만원이라고 100만원이라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물결님 같은 경우는 일정금을 200만원으로 상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정금을 너무 급하게 올렸죠. 일정금이라는 건 항상 10%씩 20%씩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종목수 조절하면서 그 경험을 입혀가면서 내 그릇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이거 이제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붙겠죠. 근데 그런 자신감도 과신이 되면 절대 안 돼요. 꼭 2008년도 뭐 1998년도
요런 금융위기 수준의 대폭락을 만나봐야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20년 만에 올 수도 있고 10년 만에 올 수도 있고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 이런 금융위기 같은 폭락이 나오게 되면 그때를 지내오는 한 번만 경험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투자를 하면서 엉망인 투자하면서 경험 있어봐야 필요가 없어요. 쓰잘데없는 경험이고 이런 경험을 한 번만 하면서 내 자산이 크게 늘어나는 거 내 자산이 엄청나게 크게 펌핑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한번 하고 내가 경험을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금융위기 같은 거는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정금이 지금은 이제 100만원이니까 수익이 250이잖아요. 그쵸? 나중에 이제 일정금이 1000만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수익은 이제 2500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차츰차츰 끌어올려가는 거라고. 내 자산 규모에 맞게 내 글이 성장하는 대로 천천히 키워가는 거라고. 그래야 절대 무너지지가 않아요. 수익을 뭐 오늘 200% 500% 보면 뭐 할 거예요? 내 자산에 1000만원 있는데 5000, 6000, 7000 되면 뭐 할 거야? 몰빵 투자해서 그렇게 금방 만들어서 한 번 그냥 하한가 두 방 한 번 딱 때려 맞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시 뭐 2천만원 되는 거야. 7천만원까지 올렸다가 내 자산이 그렇게 변동성이 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자산을 복리로 계속 키워갈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익들은 진짜 수익이 아니에요. 요렇게 만들어가는 수익들이 진짜 수익인 거예요. 항상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대하TI 이제 수익 스토리를 기억을 하자는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북한에 있던 이 테마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었던 종목이에요. 북한에 모멘텀이 있다가 해도 북한에서 갑자기 핵폐기 한다는 그런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요런 모멘텀 정도가 요 정도밖에 안 됐다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우리는 굉장히 오래된 분단 국가인데 정전협상 얘기 나오고 이제 뭐 경제개방 이야기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모멘텀이 이만큼 커진 거죠. 모멘텀 크기가 요만큼이었던 게 모멘텀 크기가 요만큼 커져서 상승 탄력을 이렇게 줬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뭐라고요? 운이라고. 잘해서 만들어진 수익이 아닌 거예요. 운인 거예요. 왜? 여기에서 투기 세력들이 많이 붙어줘서 내 수익률을 키워준 거예요. 이 미친 사람들, 미친 투기꾼들. 이 미친 투기꾼들이 내 수익을 올려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1800원, 2000원에 사서 응? 이 수익을 보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내 물량 다 받아주잖아. 얼마나 고마워.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몰락이 기다리고 있겠죠? 항상 반복됩니다, 이게. 그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이런 거를 반복해서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사서 기다리면 이런 투기 세력이 붙는 구간이 3년 후든 5년 후든 당장 뭐 3개월 후든 10년 후든 무조건 만들어진다. 기업이 망하지 않을 정도의 그리고 미래 모멘텀, 미래에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싼 구간에서 사서 기다리면 수익은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지금부터도 앞으로도 계속 이제 경험을 하면 돼요. 그럼 요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 쳐다보지 않게 되겠죠. 안 쳐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반복되면 어때요? 요런 데서 사서 500% 수익 보고 이 500%로 또 5종목 사. 이게 한 종목 샀단 말이야. 근데 이걸로 이제 5종목 사. 그래서 또 이제 뭐 한 100% 500%씩 수익 내고 여기에서 또 10종목 사. 여기서 수익 낸 걸로 그게 또 이제 뭐 이렇게 수익 내고 이게 20종목 사. 그러다가 이제 이게 종목이 너무 많아져. 종목 수를 줄여. 자본을 100만원씩 사던 거를 200만원 사고 200만원씩 사던 거를 300만원 사고 요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자산이 계속 복리로 늘어나는 거죠. 이런 투자를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 절대 지지 않는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증권방송 같은 데서 뭐 10%, 뭐 20%, 뭐 보면 수익 구간을 뭐 보통 이러잖아요. 증권방송에서 2,000원 매수. 뭐 2,000, 뭐 380원 1차 뭐 매도. 뭐 1차 매도? 1차 매도, 2차 매도 이런 것도 솔직히 말해갖고 분할 매도 관점에서나 있는 거지. 이게 뭐 수익이냐고. 이거 10몇 프로 이거 수익해갖고 이거 해갖고 어떻게 그 리스크를 감당하냐고. 주식 리스크 못 감당한다. 그리고 손절 10%. 뭐 이런 식으로 해.
이거 반복되면 막 손절 나갔다, 수익 났다, 손절 나갔다. 연병할 거 아니야, 계좌가. 절대 불어나질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야. 이게 매매하다가 내가 2,380원에 딱 팔았는데 이게 5,000원 되고 만원 되고 막 2만원 되고 이런 거는 구경을 굉장히 많이 하겠죠. 이런 매매하는 사람들. 왜 근데 증권방송에 맨날 이렇게 할까? 요렇게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하루 이틀 만에 만약에 10몇 프로 수익 나왔으면 방송 나와서 막 자랑하죠.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이때 사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계속 언제부터 막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서 지자랑 막 늘어놓으면서 가입해라 하고 우리 회원들은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 지라 연벽 뭐 발차기 하는 소리 하면서 맨날 그러잖아요. 나도 주식 처음 배우고 뭐하고 할 때는 전문가만 겁나 돌아다니면서 돈도 많이 깨먹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했어요.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나는 이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고, 물론 중간에 이제 뭐 사업하면서는 뭐 이제 정리했던 적이 좀 있지만, 이렇게 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계속 이 경험을 누적시키고 그릇을 키워놨기 때문에 어떤 경험도 다 있어. 그러니까 뭐 무섭지가 않아요. 왜? 장기적으로 보면 깡통은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내 머릿속으로 인지하고 있고 경험이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릇이 어느 정도 갖춰졌단 말이야, 나는. 그거를 회원분들은 다 키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철도 테마는 그럼 끝이냐? 대하티아에 팔라 그랬으니까 철도 테마 대장 주잖아, 얘가. 근데 대장을 팔라 그랬어. 대장 이거하고 뭐예요? 주도주는 현대로템이고, 주도주. 제가 그랬어요. 주가 수익률이 가장 많이 나온 게 대장이고, 주도주는 섹터 전체를 끌고 가는 걸 주도주라 그래요. 현대로템이 주도주예요. 그쵸? 현대로템 어때요? 지금 이제 뭐 블록딜 이슈 나오면서 막 북한 테마역에서 막 급등하니까 뉴스에 팔아라. 요거 뭐 이제 상장하기 전에 상장하고 나서 막 이제 했던 사람들, 대규모 물량 갖고 있는 사람들이 블록딜 하잖아요. 블록딜. 블록딜이 뭐야? 블록딜이 뭐야? 지금 주가보다 싸게 파는 거 아니에요.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갖다 내다 팔아버리면 개박살 나버려, 주가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장외거래 이거 누가 지금 받아줄 사람 있냐? 자, 내가 6% 싸게 팔게. 뭐 10% 싸게 팔게. 해갖고 내다 파는 게 블록딜이란 말이에요. 현대로템 지금 블록딜 하면서 계속 이제 뭐 내다 팔고 있잖아요. 메이저들이. 그럼 뭐예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한번 챙기고 보자. 또 블록딜 이슈 지금 뭐 있고 있는 게 뭐예요? 삼성전자. 그쵸? 이 블록딜이 왜 나오고 있어? 나라에서 정책으로 야, 삼성생명 니네 삼성전자 25조나 갖고 있어? 이 새끼들 돈 개 많이 버네? 니네 이거 빨리 다 갖다 팔아. 법적으로 지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안 생기려 20조를 내다 팔아야 돼. 20조로 삼성전자 주식을 한꺼번에 내다 팔면 어떻게 돼? 삼성전자 개박살 나잖아. 주가가 단기적으로 개박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조, 2조, 막 5조, 3조 이렇게 나눠가 블록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앞으로도. 이거 끝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 주식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고. 그럼 이것도 코스피로 보면 주가가 이렇게 튀려면 주도주가 바뀌어서 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힘에 붙인 거야. 삼성전자처럼 돈을 실적으로 많이 버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주도 섹터가 아직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런 게 잡히기 전까지는 코스피가 팍팍팍 치고 가기보다는 지금처럼 순환매 장세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방도 마찬가지야. 하방도 왜 막혀있냐면 이게 경기가 꺾여야, 경기가 꺾이니 어쩌냐 하면서 막 얘기가 많은데 지금 올해 보니까 잠깐 안 좋아지는 것 같다가 갑자기 경기가 또 좋아졌어요. 그쵸? 요번에 경기가 또 좋아진 게 아니고 경기 지표들이 지금 미국, 중국 같은 데는 지금 지표가 계속 좁혀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 요런 데는 얘네들이 무너져야 이게 경기가 꺾였다는 신호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하방이 열려있단 말이야. 이때는 인버스 비중 채우고 주식 비중 줄이고 하면 돼. 이게 유지되는 동안에는 시장에서 무슨 말 리스크라고 연병하는 것도 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 건 다 필요 없다고. 많이 빠지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진짜 경기가 꺾이는 흐름이 보이면 주식 비중 확 줄이면 된다고.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막 겁먹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철도 테마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도 테마가 아직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이 대하티아라는 기업이 나중에 20년 후에는 얼마나 성장할지 몰라요. 근데 주가를 지금 오버슈팅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5만원, 10만원 갈지 어떻게 알아. 그쵸? 왜?
철도가 연결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 수익이 얼마나 될지는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진행되려고 그러면 3년에서 5년 걸리면 그 3년, 5년 그 미래의 예상 실적을 땡겨와갖고 지금 주가가 반영한 거 아니에요. 미래 걸 땡겨왔다는 건 뭐 말이에요? 버블이라는 거지. 왜? 바이오가 이래서 무너졌잖아요. 그쵸? 이런 경험들을 알고 있잖아. 이런 경험들 계속 누적시켜야 된다고. 아, 버블이 이렇게 형성되는구나. 사람들이 미쳤다고 달라들면 아, 팔아야지. 또 요즘 뭐라 그래요? 증권방송에서. 지금 북한 관련해갖고 펀드 막 출시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북한 펀드, 북한 관련주들, 이제 통일된다 뭐 한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딱 생겼어, 사람들이. 요 펀드 만든다고 난리 아니야. 그러면 어때? 이 메이저 수급이 또 들어올 수가 있겠죠? 펀드 자금 이게 유입이 많이 되면, 과거 닷컴 열풍 때, 막 펀드 바람 불었던 것처럼, 그게 만약에 재현되면 어떻게 돼요? 막 4차 산업 날라다니고, 북한 테마를 날라다니고 한다고. 말도 안 되는 막 가상화폐 같은 법을 만들어 놓고 할 거라고. 그렇게 되면 그때 다 팔면 돼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순환매가 돌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고 지금 수급이 안 들어오고 누가 팔고 있다. 일단 때려야지 그러면. 그래서 일감에도 사인 드린 게 월요일 시초가 한 11,500원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이걸 살펴서 이 영상을 딱 들여다보면 아 진짜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이걸 반복해서 경험을 하다 보면 시장을 보는 눈이 커지겠죠. 그래서 기업 가치를 동반한 상승이 아닌 기대감으로 인한 버블은 항상 팔아야 되는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이걸 7,000원에 팔든 8,000원에 팔든 9,000원에 팔든 만원에 팔든 12,000원에 팔든 계속 팔아야 되는 포지션이에요. 왜? 비싸니까. 근데 어디서 팔지는 이 거래량을 보고 판단을 하면 꼭지 근방에서 수익을 최대화시켜서 팔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투기 구간에는 잘 팔아먹고 다시 기업 가치가 단번에 저평가권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3개월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자 3,000원 밑으로 올 때까지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이 돈을 되게 많이 벌어갖고 4,000원, 5,000원 구간에 포지션이 오면 이때 사면 되는 거지. 지금 가치 구간에서 기업 가치가 움직인다 그러면 3,000원 미만으로 내려올 때까지는 매력이 없어요. 그럼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랑 혼용해서 분석을 하면 그거까지 내려오면 이제 이 매물 여기에서 물려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소화되는 기간이 필요해. 이 사람들이 던지고 나가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이 사람들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90%, 막 이렇게 손실 보고 손절치고 나가는 이제 언제 손절치고 나갈까? 돈 필요하면 20%라도 필요해 지금. 20%라도 필요하면 이거 팔아갖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투기 자금의 대부분은 개인이니까 이 70% 손해가 났으면 이제 30%라도 이 돈이라도 써갖고 어디다 사용할 때 생기면 이거 팔 거 아니야. 이걸 파는데 뭐 한 2, 3년이면 된다. 개미들은. 그럼 2, 3년 주가가 쉬면 어떻게 돼? 야 이거 이제 철도 관련 이제 산업이 진짜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주가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또 튀겠지. 그때 포지션 봐서 또 들어가면 된다고. 지금은 끝났다는 거죠. 여기서 더 가든 못 가든 자 위로 갈 확률은 저는 이제 10% 솔직히 한 20%까지 줄 수 있습니다. 위로 더 확대될 확률은 이건 한 20%까지 줄 수 있고 이 밑으로 갈 확률은 한 80% 이상 된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이미 끝났고 자 수급에서 보여주고 기업 고평가고 팔아야죠. 그렇게 해서 일감에도 사인이 나간 거예요. 자 그래서 물결님 매도 포지션 한번 볼게요. 물결님이 수익자랑 게시판에 세분화해서 이 자료를 올려주셔서 이걸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또 해볼 수가 있단 말이야. 자 패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차 매도 포지션을 보면 이건 이제 100% 수익 구간이니까 팔면 되는데 그 다음날 파는 게 더 좋았어요 사실. 왜냐면 자 양봉을 뽑으면서 거래량이 터졌죠. 이거 오전에 이미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 전 최대 거래량이 여기였어요. 이 거래량보다 큰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이건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매수세가 들어오면 어때요? 그 다음날 이제 뭐 이 이상의 음봉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여기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날은 상승해서 상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자 100% 구간에 거래량이 오늘 거래량이 만약 최대 거래량이다. 만약에 100% 구간이
요런 데가 100% 구간이었으면 그냥 파는 게 요런 데 아니고 이거 한 대 말고 요 밑에 눌려 있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100% 구간이면 파는 게 맞아요. 아이씨. 요런 데 보면 이때도 거래량이 늘었잖아요. 그쵸? 거래량이 늘었잖아요. 그 다음날 음봉이 떨어졌어요. 그쵸? 그래도 요럴 때 이제 파는 게 맞다고.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었잖아요. 그 전 최대 거래량보다 여기 보면 늘었잖아요. 여기서. 여기가 만약 100% 구간이라 그래도 그 다음날에는 이제 파는 게 맞고, 아니면 윗골이 생기면 파는 게 맞고, 그 다음날에도 보면 2시 이후에 딱 봐서 이제 장대 양봉이 딱 솟으면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으면 그 다음날 갭 상승해버렸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갭 시초가에 파는 게 맞다는 거죠.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으면. 그렇게 되면 이제 수익을 좀 더 이제 챙길 수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물결님 2차 포지션 보면 2차 포지션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게 뭐냐면 이게 툭툭 치고 올라갈 때는 이 5일선을 보는 게 좋아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5일선이 종가상 깨지는 거, 요 자리가 아니고 요 자리가 매도 포지션이 더 좋은 거예요. 요 자리가 이 녹색 선이 5일선입니다. 이 선을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5일선이 종가상 깨지는 거, 그러니까 한 2시 반이나 이제 봐서 깨져 있다 싶으면 이제 팔면 되겠죠. 그런 흐름을 보는 게 좋고, 3차 매도는 제가 일가 매도 사인을 드린 거니까 이건 이제 거래량 주는 포지션. 거래량 줄면서 이제 위에서 이제 뭐 대량 매도가 터진 그림이 딱 음봉으로 딱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이건 시세가 이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요런 가능성이, 왜 고평가 구간일 때, 이게 저평가 구간이면 이렇게 안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다 또 가요. 이게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이 구간에서 기업 가치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두 가지예요. 이게 만약 실적이 예상대로 3, 4분기에서 꺾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 이렇게 무너져요. 근데 실적이 3, 4분기에서 만약에 예상대로 꺾이지 않고 계속 간다, 그럼 주가는 한 번 더 파동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파동이 나올 확률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30%나 되고, 밑으로 빠질 확률이 한 70%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1, 2년 이 자리에서 이 기는 동안에 기고 나서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1, 2년은 이렇게 박스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박스권이 되는 동안에 왜 이게 이렇게 되고 무너질 거냐? 1, 2년 이렇게 위에서 박스권 만들고 나서 금융위기 터질 것 같아. 그럼 같이 무너지겠죠. 삼성전자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갈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보는 방법들을 보면 돼요.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100% 구간에 절반 팔고 240%, 510% 이렇게 해갖고 매매를 마무리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점수로 보면 한 7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것들을 기준을 잡아서 내가 점수를 항상 이런 큰 수익이 나왔을 때 이건 몇 점이나 줄 수 있는지 스스로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는 게 좋아요. 도움이 돼요. 다음에 이런 포지션을 만났을 때 수익을 더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니까.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항상 욕심을 줄이는 포지션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대하TI 일괄매도 포지션까지 물결림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맥스 500, 맥스, 자 500% 정도의 수익률이에요. 근데 이게 100% 구간에 그럼 절반 매도를 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이 수익을 보는 동안 편안한 마음으로 보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수익을 언제 반환할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130% 정도 상승한 구간에서 100% 절반 매도 안 하고 그냥 갖고 가고 있어. 근데 갑자기 김정은 씨가 핵 개발을 재추진하겠다, 뭐 이런 식의 정책 뉘앙스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개박살 나겠죠. 그럼 수익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라는 거는 왜 기준을 잡냐면, 그 100%는 단기 파동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100%로 잡는 거예요. 단기 파동으로 100%가 가능하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한번 이슈마다 슈팅이 나오면 순식간에 가버린단 말이에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100%를 기준을 잡는 거예요. 또 왜 기준을 잡는다고요? 최대 손실폭이 100%다. 자, 상장 폐지되면 최대 손실폭이 100%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자. 이걸 할 수 있다면,
근데 나는 할 수 있다는 걸 계속 지금 증명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결과론적으로 500% 간 거지. 결과론적으로 500% 간 거지. 이게 130% 갖다 박살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북한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걸 뭐 분석해서 자기가 맞췄니 어쩌니 하면서 떠드는 사람들 많은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이 김정은도 아니고, 김정은 예를 들어 미쳐갖고 야 한국에다 핵 쏴버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지금은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언제든지 이게 포지션이 바뀌어서 박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있다. 왜? 김정은이 판단했을 때 이렇게 가는 건 좋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쿠데타를 잠재울 수 있고 체제 보장이 안 된다는 판단이 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선을 바꾸겠죠. 노선을 어떻게 바꿀까? 중국한테, 미국에서 중국 쪽으로 노선을 바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체제 보장을 이제 확실하게 담보가 되고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트럼프를 신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미국이랑 계속 이렇게 교섭을 하겠죠. 미국이랑 이제 협상을 해가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어때요? 트럼프가 자꾸 중국 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 이때다 싶어서 이제 중국에다가 이제 편성할 수도 있겠죠. 니네 속국이 될 테니 뭐 어떻게 해달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김정은 이제 뭐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우리를 중국 영토에 뭐 편입해달라, 같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러면 트럼프는 땡큐죠. 거기는 자원 공짜로 갖다 쓰고. 트럼프란다, 시진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꼭 한국이랑 통일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북한이.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자, 그럼 다시 이제 가치로 돌아와서, 이제 예를 들어 130 올랐다가 그냥 밀려버렸어. 그래갖고 다시 2,000원 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어떻게? 다시 사야 되는 포지션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실망 매물이 엄청나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저평가가 확대될 수 있겠죠. 막 1,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겠죠. 1,500원까지 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게 돌아서는 흐름을 보면서 이제 편입을 하면 되겠죠. 데아티아라는 기업이 꼭 북한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이니까. 결과론적으로 500% 수익이 났다고 그 수익이 정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만들어져 있다는 수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확실한 수익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수익은 항상 운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주식 투자에서 수익은 항상 운이다. 수익은 항상 운이다. 근데 이 운이 반복되면 실력이겠죠. 이 운이 작용할 수 있도록 자본의 기회를 주는 게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모멘텀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생성이 되고 끊임없이 이슈가 만들어지고 버블은 끊임없이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는 게 자본시장이에요. 왜냐면은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이 뇌수술을 전 국민이 다 때려받지 않는, 전 세계에 있는 지구인들이 뇌수술을 전부 받아서 이 탐욕을 다 제거시키지 않는 이상 자본주의는 영원히 이렇게 탐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자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욕심을 줄이는 공부를 해야 된다. 주식은 항상 그래서 버블을 확대하면서 가구 말고 필요가 없다고요. 이런 것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가치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보유를 해야 되고, 버블이 확대되는 구간에선 욕심 줄이고 적극적으로 수익을 챙겨야 된다. 그럼 뭐 300%에 다 챙겨버렸든지 400%에 다 챙겨버렸든지 200%에 다 챙겨버렸든지 이거는 사실 별 상관이 없죠. 수익 보고 챙겼으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이 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기법을 대입하고 뭐 패턴을 이제 뭐 분석하고 또 이제 뭐 수급을 분석하고 뭐하고 하는 거죠. 이런 노력이 수익을 끌어올려줄 수 있다 그러면 해야죠. 근데 위험한 수익은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거는 위험한 수익은 취하지 말자. 위험한 수익은 취하는 게 아니다.
수익이 위험하다는 건 뭐예요? 수익이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고수익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카지노 가서 바카라. 야, 이게 한 4.8 대 5.2 정도 확률 되려나? 확률이. 그러니까 4.8이 지고 있어요, 우리가. 확률이 이렇게 5대 5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답을 주는 거예요. 카지노에서 이 바카라 같은 거 하면 그래서 답을 주는 거라고. 한 방에 단 5초 1분 만에 내 재산을 답을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여기다 몰빵 딱 태워버리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릴 수도 있죠. 이런 위험한 수익은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리스크는 항상, 주식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위험을 항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예요, 수익보다. 그렇게 해서 주식은 항상 가치를 기반으로 분석해야 되고 보유해야 되고, 버블이 확대되는 구간에선 욕심 줄이고 적극적으로 팔아라. 이 버블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없으면 우리 회원분들은 내가 다 분석해주잖아요. 분석해주죠. 자, 중급 회원분들한테 내가 이거 분석해줘, 내가 대신 일해주니까 이거에 대한 대가로 회비도 받고, 중급 회원분들은 회비도 내시고, 이 회비 안 내는 사람들은 자산 규모가 작으니까 회비 이거 내고는 내가 주식 투자 네 정보 받아보면서 수익을 계속 쌓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수료로 받아라.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는 거잖아요. 자산이 1000만원 밖에 없는데 100만원 밖에 없는데 이 단기 수익을 보지 않고는 네 회비 내가 낼 수가 없다. 이거 회비 내고 뭐하고 하면 가치 투자를 못하고 진짜 투자를 못해. 이걸 내가 경험해봤어요. 회원방들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거 수수료제를 입힌 거란 말이야. 회비를 안 하고. 돈 없는 사람들 이거 장기 투자해라고. 회비는 그럼 어디서 받을 거냐? 돈 많은 사람들한테 받는다고. 우리 회원들 중에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이 버니까 좀 돈 써서 돈 없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제공을 하면 어때요? 이게 복지잖아. 뭐가 달라요? 그래서 난 돈 많은 사람들한테 회비 걷겠다. 이 수수료 비중이 너무 크다 싶으면 회비 내라. 왜? 나는 일은 계속 해야 되고, 그 일을 하면 수입이 생겨야 내가 먹고 살기도 하고 나도 미래를 볼 수가 있고 한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회원분들한테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걸 이용을 해야지. 이걸 이용을 해야지. 우리 회원분들 중에 저 귀찮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슈라님 보세요. 막 모르는 거 있으면 막 다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만 하면 다행인데 반대로 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슈라님 같은 경우는 가끔 보면. 근데 센스가 되게 좋아요. 슈라님 같은 경우도 우리 회원분들 중에 보면. 그러니까 나를 이용해서 내 자산도 키우고 내 그릇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 고민을 해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있고 이 정보를 전달해준 주체가 있어요. 이 정보로 내가 자산을 키우고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게 보이면 막 물어보라고요. 막 물어보고 뭐 카페도 막 해가지고 피드백 게시판에 내가 계속 올리라 그러잖아. 리딩 개념 없는 종목 중에 보유하고 있는 거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물어보라고. 하라는 대로 해요. 좀. 그리고 스스로 판단이 안 돼서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팔라 그러면 좀 팔고 좀 하라는 대로 해라고. 하라는 대로 안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기준을 잡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계속 해야 되겠죠.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강제된 건 아무것도 없고 스스로 이 반복적인 경험을 누적하면 되고, 비중 관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손해를 보고 아무리 실수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실수를 해도 아무리 상관없다. 아무리 소외돼도. 누구는 막 500% 수익 보고 300% 수익 보고 100% 수익 보고 막 해. 근데 이거 나도 샀었는데 팔아버렸어. 이거 계속 반복하면 이것도 공부가 된다고요. 다음에는 그거 안 해야지, 그거 안 해야지. 스스로 이제 내가 그렇게 되잖아. 이제 진짜 이거 내가 그때 팔아갖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릇이 커간다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고요. 어떻게 하든지. 왜? 비중 관리대에 있어서 우리는 안전성이 검증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이 욕심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현금 계좌 같은 거 관리하는 거, 자 리스크 관리하는 거,
계속 중간중간 상황이 될 때마다 제가 무언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져다가 또 미리 준비해 놨다가 다 제공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활용해서 돈 많이 벌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반대로 저평가가 확대될 때는 마이너스 30%가 빠지고 50%가 빠지고 고맙습니다 하고 사면 된다고요. 자, 한국전력 같은 거 제가 유튜브에서 추천드렸을 때 4만원대였을 거예요. 막 3만원 근처 가니까 막 이거 몇 프로 빠진 거야? 3만원처럼 25% 빠진 거잖아. 뭐 연병들 해요 이게. 나중에 이거 예를 들어서 내가 OCI 같은 거 막 100% 이상 수익 내주고 뭐 그런 것들 막 추천드리고 막 KG 이니시스 같은 거 그런 거 갖고 얘기 하나도 안 해. 요거 갖고 떠드는 거지. 지랄들 하고 있어 진짜. 그러니까 내가 이거 무료 추천 이런 거 필요가 없다. 종목 좋은 거 줘봐야 어차피 그 사람 수익을 못 내. 그러지 않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그냥 막 던져주는 것도 있어도 어차피 수익도 못 봐요 그걸로. 투자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목 같은 거는 일체 얘기는 안 하잖아 내가 이제 앞으로도 안 할 거고 할 필요가 없어. 고마운지도 모르고 삽질만 하고 있으니까. 난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해서 그 정보 제공을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야. 유튜브 같은데 떠드는 거는. 항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 자기가 입장 바꿔놓고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대가가 없이 그걸 하는 건 미친놈이에요. 내가 대가 없이 뭘 해준다?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개소리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받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그 대신에 내가 받는 걸 과하지 않게 하려고 항상 내가 욕심을 줄이는 공부를 매일 하죠. 저도 이거 리딩하고 하면서. 우리 회원분들 계좌들이 90% 이상은 다 우상향을 하고 있죠. 이 부분들이 점점 이제 확대가 크게 되는 회원들이 나올 거고, 조금 덜 되는 회원들이 나올 거고, 이제 각자 센스에 따라서 또 이제 계좌 변동폭이 좀 큰 회원분들이 나올 거고, 계좌 변동폭이 굉장히 작고 천천히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는 회원분들도 나올 거예요. 성향에 따라 계좌 흐름은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도, 리딩을 하고 해도 그 안에서의 스스로 포지션들은 다 달라져요. 절대 똑같이 일괄적으로 맞춰갈 수가 없어요. 회원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진입 시점도 다 다르고, 종목을 바라보는 눈도 다르고, 각자 시스템에서 자기한테 입히는 것들이 달라지고, 회원분들 계좌 보고 보면 지금도 이미 보이죠. 막 계좌 쪼개는 분들 보이고, 단기, 중기, 막 장기로 막 이렇게 쪼개고, 어떤 분들은 트레이딩 적립으로 쪼개고, 어떤 분들은 막 금계좌라든가 현금 계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좌를 비중을 키우려고 지금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인지를 해야 되고, 우리가 3년 목표가 뭐예요? 3년 100%, 계좌 100%, 계좌 더블. 자, 이게 5년이어도 상관없겠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5년 저축금을 뭐 예를 들어서 1000만원 했다. 자, 이 5년 저축한 이 1000만원을 3년이든 5년 만이든 이거 더블 만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노동을 해야 돼, 노동을 해서 벌어야 될 이 5년을 번 거예요. 세월을 번 거라고요. 주식 투자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평생 5년, 10년 돈 벌어갖고 지금 뭐 1000만원, 5천만원, 뭐 3천만원 밖에 없어. 나한테 있는 자산이. 그럼 내가 과소비를 했거나, 아니면 내가 받는 월급이 자꾸 뭐가 작아서 힘들게 살다 보니까 뼈 빠지게 고생해서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이 이거였던, 아니면 내가 뭐 500만원 1000만원 벌어도 난 한 달에 무슨 뭐 30만원만 저축해, 50만원만 저축해, 나머지는 다 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던 사람이건, 결국은 이 목돈이라는 게 더블이 되는 구간에는 이 돈을 모은 그 기간을 번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년 해서 일해서 1억을 벌었어. 모았다. 이 1억이라는 수익이 생기면 이 10년이라는 세월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투자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노동하려는 시간은, 내가 노동을 해서 뭐 하는 시간을 줄이고, 이제 앞으로는 일 같은 거 안 하고 경제적 자본,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다.
항상 이 부분을 생각을 해서 끈기 있게 천천히, 수익은 절대 빠르게 볼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자본을 쪼개서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진다. 복리라는 거는 머리로는 이해해도 이게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이 무서움을 몰라요. 이 무서움이 엄청난 거예요. 이 복리라는 거를 아는 사람들은 복리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의 돈을 싹 쓸어 담습니다. 자산을 복리로 키우는 사람은 돈이라는 거는 돌고 돌아요. 그래서 내가 자산을 많이 가질수록 다른 사람은 가난해지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회의를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자본주의 시장에. 근데 지구촌이 이제 뭐 인류가 성장을 계속 하려고 그러면 냉정하다 그래도 자본주의는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누가 노력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노력했는데 생기는 게 없으면 누가 노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허와실이죠. 유럽이라는 국가가 복지를 확대해 놨기 때문에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가 확대된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성장을 더 이상 못한다는 거는 나중에 안 좋아졌을 때 그 누리고 있던 복지 혜택들도 다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 복지라는 것도 해줄 수 있는 거지. 국가에 돈이 없으면 그 복지라는 것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성장을 못하고 둔화되다가 성장도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 그래서 유럽 리스크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유럽 리스크. 복지 때문에. 복지. 이것 때문에 유럽 리스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냥 단면만 보고 유럽은 이래서 어쩌고 저쩌고 부럽고 뭐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러워야 할 건 유럽 같은 나라가 아니고 베트남 같은 나라죠. 이제 막 성장을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나라들. 뭐 인도네시아 같은데. 중국 같은 데는 이미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 북한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 다 잘 사는데 우리는 빈부격차가 커 있어서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힘든 거예요. 근데 북한 사람도 어때? 다 똑같아. 이제 그동안은 열심히 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려고 해도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근데 이제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면 열심히 하면 나도 가질 수 있고 나도 돈 많이 벌 수 있고 막 이렇게 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본이 성장하면서 거기서 오는 행복감이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1980년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막 산업개발 시작될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청년들은 기회가 없잖아. 근데 옛날 사람들은 옛날에 배고팠던 것들만 생각하죠. 너네는 그렇게 배고프게 안 살잖아. 그걸 내가 경험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항상 그걸 생각을 해야 돼. 내가 투자를 하는 거는 경제적 자유를 위함이고, 한국이 지금처럼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다 좋은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 성장력이 미래에는 이 4차 산업이나 모멘텀이 끝나면, 한국에다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한국 시장이 가장 매력적인 그런 포지션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이 끝나면 이제 한국에다는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 포지션이 오기 전까지는 한국 시장에 자본을 좀 많이